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수석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예제 보이는 배경은 그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관광 휴양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26일 명품 시사회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인도에서 하루에 34만 명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망자도 하루에 2,624명이나 집계되는 등 대단한 혼란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MIT 대학의 연구진들이 실내에서는 1.8m든 18m든 거리 두기가 의미가 없다. 공기순환, 마스크 이런 걸 착용해야 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한국에서는 누적 접종이 226만 명, 1차 접종 226만 명으로 4.3%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도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사망을 했고요. 또 80대 여성도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이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이자가 기존 1,300만 명분을 이미 도입 계약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총 3,300만 명분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서 선구매한 백신이 총 9,900만 명분이 되어서 인구의 1.9배 정도가 된다. 그래서 계약한 백신만 다 들어온다면은, 제때 들어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문제는 관건은, 도입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바백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전화했던 노바백스의 CEO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노바백스의, 그, 백신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한국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백신 수급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백신은 지금 현재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도 계약을 많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일정을 더 구체화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K주사기로 해서 하루에 20만 개를 생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고 해서 LDS 주사기를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하루에 20만 개씩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식약처의 인정 없이 좀 생산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최소산형 주사기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사용 중지가 내려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생산 자체가 하루에 20만 개 생산하면서 식약처 인정 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암호화폐 쪽에 보면 쪽을 들여다보면 암호화폐가 지금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 외에 여러 심지어는 도지코인도 소폭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쭉 4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미국의 규제 강화와 세금을 2배로 부과한다는, 그리고 캐나다의 연준의 그 테이퍼링 시작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소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워낙 그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2018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폭락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
반등을 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UBMI, 업비트 마켓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4% 올라갔고,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도 5.2%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8,200만 원까지 갔다가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100만 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반등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지금 250만 원대까지 갔다가 2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현재 2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333원으로 반등해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들이 미국 내외 시장을 불문하고 지금 반등하면서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며칠 전 정부위원회에서 200개의 200여 개의 거래소를 모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 250여만 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030의 반발에 놀란 여당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의 후폭풍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차 산업위원회 블록체인 연구반에서 마련했던 코인제도 안이 무시가 되고 있다가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그런 뒷북을 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4차 산업 작년 11월에 발간되었던 4차 산업위원회의 블록체인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 법제도를 정비할 때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육성을 하되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국제자금세탁 방지구에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얘기를 들고 나올 정도로 이미 거의 지금 이제 금융자산으로 글로벌하게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ICO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STO도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증권으로 해석을 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스위스 같은 데서나 미국에서도 증권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세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증권형 화폐일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일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권법을 마련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 전혀 위면하고 있다가 지금 광풍이 불면서 뒷북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지금 시장 안정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여당에서도 이광재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은 지금 이것이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가 앞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죠. 그 앞에서 새로운 그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뭐 구더기 못 잡아서 장 못 담거나 투기가 무서워서 아예 그냥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을 외면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 좀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번에 가상화폐 광풍과 금융위원장 발언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필요한 법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제도화가 아주 절실하다.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 수신 행위로 본다든지 그래서도 그냥 뭐 전자통신 판매업체 정도로 간주하다 보니까 필요한 규제도 갖추지 않으면서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시장 안정 조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예컨대 그라운드엑스 같은 것도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데 해외에 나가서 클레이라는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일본의 라인 자회사를 통해서 링크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를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지금 많이 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를 유출하는 그런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외면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또 이제 지금 디파이 열풍, 탈중앙화 금융에다가 또 지금 대체불가 토큰 같은 거 NFT 토큰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 모습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와이오밍주 같은 데에서는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기를 우뚝 서기 위해서 각종 암호화폐 블록체인 친화적인 법안을 도입해가지고 최근에 거래소 크라켄이라든지 블록체인 플랫폼 카르다노라든지 혹은 결제 프로토콜에서 리플랩스 그동안에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와이오밍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세제 지원에 힘입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스위스의 주크가 크립토 밸리로 크게 성장하면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유럽에서 다 지금 화폐를 화폐 또는 금융자산을 적어도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CO에 관해서 정권거래위원회가 정권의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한다든지 법 위반 소부를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럽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8년에 자금결제법을 도입해서 거래소를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거래소만 지금 안정적으로 좀 인정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금년 1월달에 지불 서비스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지금 이런 인식 자체가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실체는 하루에 주식시장보다 더 큰 2배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한 약 250에서 300만 정도 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인데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않다 보니까 필요한 법규도 도입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세금은 또 부과한다 하는 그런 모순된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법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정도 없다 보니까 취약한 암호화폐가 오히려 거래 해킹 타겟이 되면서 문제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금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인버스 ETF, 상장지수 펀드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가 나와서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 쪽으로 보면은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엊그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5% 성장할 것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3.3%, 하반기에 3.6% 성장하는데 금년에 주로 수출이 주도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주요국들이 지금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이 증가해서 수출이 올해 18% 정도 증가해서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7% 정도 되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상승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중에서 차업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되는 되면서 투싼이나 카니발 같은 인기 있는 차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출은 증가하는데 화물을 실어 나를 배가 없어서 지금 난리다. 지금 한국은 특히 몇 년 전에 한진해운을 보도를 내면서 지금 이제 이 해운 화물을 실어갈 해운이 부족해서 큰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운 운임 지수가 거의 지금 2000년에 비해서 뭐 두세 배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의 3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은 뚝 떨어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해서 작년에 9월 달에 마이너스 1.7% 생산 증가율이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5.8%까지 생산 증가율이 감소율이 더 감소폭이 커지면서 중소 서비스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파가 예기치 못한 한파가 들이닥치고 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있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발전을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발전소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약 7,500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다가오는 27일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그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이 밝혀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특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금융이 앞서서 이제 그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2018년에 박상기 법무장관, 제2 법무장관의 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금융면에서 지금 최근에 너무 정치를 의식하는 정치금융이 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200만 명의 중저신용자에게 32조 원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대출 절벽을 해소하겠다 그런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서민들의 대출 수요를 충당시켜주는 공급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금융당국이 강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과 그 다음에 정부 보정부 상품인 사익돌 대출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 대출 확대한다 그러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 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신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 대출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신용무술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빅데이터 규제가 많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뭐 홍콩, 미국 같은 데서는 보통 이게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분석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든. 대개 선진국과 중국은 8만 개에서 10만 개를 정도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신용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기백 개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용분석이 안 되면서 중저 신용자에게 중금 대출을 했다가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중금 대출을 하면은 은행 부실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가야지 무조건 중금 대출을 하라고 압박만 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은행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지금까지 오는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가 적용되는데 그동안에 카드나 캐피탈사에서 법정금리보다 20% 높은 금리를 적용했던 것도 7월 7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이게 말이야 좀 심한 것인데 그전에 대출 계약을 소급해서 20%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출을 축소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왜냐하면 카드는 캐피탈사가 비교적 자금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지금 신용도가 낮은 데서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저신용자에 돈을 빌지 못하면 400%가 평균 넘는 불법 사채에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한 가지 또 문제가 은행들에 대해서 토지 대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안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 은행들이 토지 대출을 하는 은행들이 그것이 투기 여부인지 아닌지를 감시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이 제출되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려면 은행들이 사실은 그 지역이 신도시를 할 거냐,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투기 신대출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은행 보고 조사해서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안 때문에 은행들이 사실상 토지 대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고 지시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발상 때문에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금융정보 분석원 같은 데서도 지금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지금 이제 그 특검법 때문에 은행의 계좌를 실명 계좌를 가져야 되는데 실명 계좌를 은행들이 발행하기를 만들어주길 꺼리는 이유가 은행들로 하여금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보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금 세탁을 하는 거래인지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게 FIU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런 슈퍼컴퓨터를 다 보고 있는데 은행 보고 그걸 보고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또 그런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인력을 갖춰야 되니까 큰 비용이 되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할 수 있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과 K뱅크밖에 발급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토지 거래도 또 은행들이 토지 투기 감시를 발견해서 보고하러 합니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왜 존재합니까? 정말 이 행정편의주의죠. 그런 발상이 정말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제일 큰 문제가 IT 개발자들이 지금 부족해서 한데 예를 들면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 IT 개발자의 수요가 32만 명 정도 필요한데 공급은 19만 명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 IT 업체들의 개발자들이 대거 좀 큰 기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기업 개발자들은 지금 개발자 인력 확보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IT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것이 그동안 우리 40년 교육 팽주나 또 수도권 대학 억제, 또 대학 교육 13년째 반값 등록 이런 것 때문에 IT 개발이 사실 IT 개발자가 양성이 안 되어 온 것입니다. 수포자는 사실 AI 같은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다 수학 프로그래밍인데 수포자가 고등학교 3분 2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교육 제도가 뒷받침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IT 인력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쪽에서 빨리 제도권에 진입을 해서 투자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바로 당면하고 있고요. 또 IT 인력도 이제 빨리 양성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백신 문제는 이미 이제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빨리 공급을 앞당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한국과 미국 간에 백신 수합을 한다든지 해서 좀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절실한데 공급이 앞당겨져야 집단 면역이 빨리 되어야만이 경제가 회복되거든요. 절실한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앞두고 지금 한미 동맹 간에 균열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